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412페이지 있죠? 교재 412페이지 조세의 분류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조세 분류는 그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02번 테마 조세 분류에 여러분이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먼저 조세를 분류할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과세 주체는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 이따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아까 과세 주체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국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자 그럴 때 국세는요 이렇게 나눠져요. 내국세라는 거,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내국세와 그 다음에 관세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세, 관세와 내국세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내국세는 여러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국세는 특징이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원칙인데 어떤 얘기냐면 국세는 하나의 세금이 있으면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이렇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예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 세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세목 1세법 원칙 예외가 된다 그러는데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관세는요 전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겠죠? 왜냐?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왜 나와? 미국에서 하와이 섬을 뭐 수입하고, 자 미국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수입하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내국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부과하는 지방세는 학자들이 뭐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말 아니고요. 지방세법이란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 여러 세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행법주의, 단일법주의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근데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는데 어떤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등등 얘네들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등록면허세요.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최근에 다음 중 특별시, 광역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 지문이 특별시, 광역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어떤 거? 등록면허세. 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가 과세주체니까. 그 다음에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요. 그 외에도 이제 과세주체를 좀 분류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만 알고 갑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도. 이렇게 줄여서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시 나오면 안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이렇게 과세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나 아까 얘기했어요.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11개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11개 세목에 지방세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항상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거예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략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방세, 국세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주세를 분류합니다. 근데 교재를 보시면 예전에는 옛날 시험에 초창기 때는 다음 중 국세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 아까처럼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는데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 종합부동산세가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잖아요. 근데 요 시험 문제를 자, 틀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는데 문제 끝까지 안 보고 보기에 재산세 있으니까 싹 고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자,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뭐예요? 지방세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과세 주제에 따른 분류, 거기 교재 보겠습니다. 국세의요. 줄 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국가가 과세 주체인 조세를 말하고요.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자체의 재원이 되고요.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고, 자,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한편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교양 삼아서 읽어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세목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요. 자, 한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소득세 대여섯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몇몇 특징을 살짝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자세한 내용을 시험에서 법인세의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범위에서,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 세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됐습니다. 비상속인,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서 내는 상속세, 또 살아생전에 어쩐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서 내는 증여세,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고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지만 제외됐고요. 시험 범위에서.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여러분 기름 넣고 뭐 가전제품 같은 거 사고 막 그럴 때 개별 소비세,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주세, 주류,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세, 우리 시험 관계없겠죠.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지문에 조세 총론에서 깔려 나와요. 독자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증권거래세 시험 관계없고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목 이름을 살짝 보면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독자적으로 출제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보게 될 거고, 부동산 우리의 세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종부세, 국세에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세나 농특세 같은 것들을 우리 몇몇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 세목들을 처음에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는 알게 됩니다. 양가로 2번 쭉 내려와서 지방세입니다. 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해서 부과하는 조세인데요. 세목들 나와 있죠. 취득세요. 서너 문제 출제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되고,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지방세에서는 이 세 개 세목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방세 이름이요. 지자로,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몇몇 특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지방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독자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레저세 시험과 관계 없겠죠. 뭐 경륜, 경정, 경마 이런 거 할 때 내는 거고, 담배 소비세 시험과 관계 없겠죠. 주민세는 독자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주민세는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그냥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 이렇게 지방세 많은 세금들 중에서 이렇게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413페이지 2번에 보니까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요 조세를 분류하는데요.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이거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우리가 분류를 해요. 직접세, 간접세로. 근데 이거는 법령에 직접세, 간접세를 분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인 조세는, 다음 중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걸 공부하냐면 처음에 직접세, 간접세, 우리 세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세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세 분류를 공부합니다. 직접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있죠? 돈 내는 사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배울 내용들인데 취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고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어떤 특정한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고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그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에 아직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근데 간접세 볼까요? 반대니까요.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간접세 그럽니다. 어떤 게 간접세냐면 많은 게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보세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사업자예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얘가 납세무자예요. 사업자가. 근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보세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그리고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요 부가가치세를요.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공급받는 양수인입니다. 담세자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뭐에? 불일치합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백화점 가서 목록을 처음에 적어가지고 주부 수강생들 목록을 적어서 요거만 사갖고 와야지. 아유 나는 그냥 괜히 충동 구매를 잘해가지고 아유 요거만 사갖고 나와야지. 그래서 가져갔는데 지나가다가 요것도 괜찮으니까 담고 요것도 괜찮으니까 담고 막 지름신 강림해가지고 막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딱 긁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어떤 걸 사왔는지 쫙 보니까 내가 사온 그 상품, 재화, 자 이런 것들의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매출 전표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누가 부담했습니까? 여러분이 돈 냈잖아요. 근데 그거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무자 누구예요? 사업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자 413페이지 이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입니다. 의여 납세무자와 조세의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납세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세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줄 긋고 외울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한 우리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간접세입니다. 의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데요. 부가가치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나만 아시고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말뜻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를 보세요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특정 여부에 따라서 조세를 또 분류하는데요. 보시면 보통세와 그래서 보통세와 우리가 목적세로 조세를 분류합니다.
보통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이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하냐?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서요 그냥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 충당해요.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세 걷어서 그냥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냐?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 목적의 구속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자, 목적세는 종류가요.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교육세예요.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교육세, 교육 재정을 위해서,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려고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대충 짐작이 가시죠?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은 보세요. 얘는 교통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딱 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쓸지 짐작이 되시죠?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나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예요. 지역자원시설세. 여기 보세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보호 같은 자원보호,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자, 올해 공부했던 분들 혹시 30배 시험 살짝 공부했던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과 이게 이제 특정 부동산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올해까지. 근데 내년에 지금 입법 예고가 나왔는데요. 법이 이제 바뀔 거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안 바뀌면 큰일 나는데 법이 입법 예고가 이렇게 내년도에 법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입법 예고가 나오죠. 자, 여름쯤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건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개정이 된다고 했다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다르게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지금 입법 예고가 나온 것에 의해서 제가 기본서는 썼어요. 입문서는 기초입문서는 지금 그 개정안만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해놓고 아직 법이 안 바뀌어서 입문서는 지금 종전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제 바뀔 예정인데 특정 자원부는 이게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 예정이냐면 좀 세분화해서 특정 자원분을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세분화해서. 자, 그 다음에 시설분으로. 그 다음에 종전의 특정 부동산분.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방시설 같은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 소방시설 같은 것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됐던 특정 부동산분은 여기에 이제 소방분으로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개정됩니다. 세법은 항상 매년 개정이 되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중간에도 공부하는 중간에도 개정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소득세법, 지방세법, 법률이 12월 달에 개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1월 달에 시행령,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또 나와요. 아직 시행령은 일부만 되어 있고 시행령 자세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제 우리 세법은 내년 1월 달 되면 또 시행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제가 또 제공해 드릴 것이고 알려드릴 것이고요. 중간에도 바뀌기도 하고요. 세법은 근데 또 그 당의 개정세법 있죠? 그 개정세법이 시험에 29회 시험 같으면 세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올해도 개정세법 내용이 지문에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세법은 개정세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정세법을. 제가 시험에 나오는 개정세법은 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다 알게 돼요. 어떤 간에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목적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목적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국가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가 있고요.
지방 교육 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얘네들이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종류는 이거는 보통세와 목적세는 법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라 반드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 종류를 외우는데 우리가 암기의 기본은 머리 글자를 따서 두 문자 따서 이런 거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세법을 잘하려면요. 보세요. 세법을 잘하려면 여기 잠깐 보세요. 세법을 잘하려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울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이해가 돼야지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이해가 돼야지 암기도 되고 그래서 이해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세법은 암기요. 암기. 세법은 기본적인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율 같은 것, 특히 세율 같은 것은 왜 주택을 5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왜 취득세 세율은 1%의 세율을 정하느냐? 왜 토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4% 세율을 정하느냐? 3.5%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주택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어요. 6억 원이야 주택을 그러면 세율을 1.2% 할 수도 있고 0.8%로 할 수 있는데 왜 1% 정했느냐? 그 이유가 없어요. 외워야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세율 문제 나왔고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세율과 관련한 문제는 매년 많게는 4문제까지도 관계돼서 나오기도 하고 최소한 두세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두세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외워야지 외우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다양한 이제 암기 방법을 자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연상 기법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그와 연관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코드를 계속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9, 10월 달 되면 이거 아하 뭐 이렇게 되도록 제가 계속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연상 기법,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 두 문자 따서 또 암기하는 이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따라하시면 그러면 계속 반복하고 따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문처럼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구경이에요. 주로 수업 시간에 그냥 뭐 하나 적는 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듣기만 해요.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열심히 수강을 했는데 교수님 왜 저는 점수가 안 나올까요? 인강을 모니터 보기만 해요. 구경만 한 거죠. 구경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되나? 우리가 아유 여러분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아유 그런데 이게 공부라는 것은 이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게 저희가 길라잡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문제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일단 결국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제가 저는 전주에 배운 거 복습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그 다음 끝날 때 복습 계속 반복해 드리거든요. 그럴 때 같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진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의심스러우면 무슨 암기 같은 거 할 때 옆에 뒤에를 한번 훑어보세요. 사람들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당수 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세요. 수업 시간에 구경하다가 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중에 늦여름 돼서 늦봄이 돼서 꼭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계세요. 교수님 제가요 들을 때는 분명히 알겠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돌아서면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문 열고 나가면 이상하게 여기만 벗어나면 강의장만 벗어나면 문 열고 나가면 이상하게 저는 다 막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머리는 휘발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물론 암기했는데도 처음엔 낯선 정보들은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반복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근데 다만 또 이런 게 있어요. 다만 수업 시간에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내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구경만 하신 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해서는 들을 때는 알겠는데 금방 날아가요. 금방 집에 도착하면 내가 오늘 뭘 배웠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따라 저랑 같이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법은 또 헷갈려요. 이 내용 저 내용 막 뒤섞여요. 세금들이. 그래서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
그래서 이 비교도 여러분 보고 비교를 하지 않고 제가 다 비교할 수 있도록 나중에 공부 쫙 한 다음에 헷갈리지 않도록 비교토에 특강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법을 잘하려면 이해하고 기본적인 암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개로 넘어갈 수 있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지 이제 세법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요. 자, 어떻든 간에 얘네들 암기 두 문자 따서 암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교농 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서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 같이 우리 시작. 교교농 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따라서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전원이 다 할 때까지. 자,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우냐? 교교농 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어떤 겁니까? 교육세. 두 번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한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적세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교교농 찌찌 목적세고 이 교교농 찌찌 빼놓고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라는 거. 자, 그럼 조제를 보겠습니다. 413페이지 조세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통세에 의해 국가자체의 일반적인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하고요.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세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교교농 찌찌 빼놓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대부분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대부분 조세가 그렇다. 넘어갑니다. 목적세가 나옵니다. 의의를 보시니까요.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로서 조세의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요. 자, 세목이 나와 있는데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국세 목적세 세 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아이고 국세 목적세 그러는데 찌찌 나오면 안 되지. 교교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뭡니까? 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참고 조세 수입 용도가 나왔는데 줄꼭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고 2020년 개정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세분화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종전에 특정 부동산분이라는 게 소방분으로 개정될 예정이고요.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은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으로 이렇게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415페이지 4번의 과세객체 인적 귀속 여부에 의한 분류인데 이거는 학자들이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조세는 뭐 물세인조세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강론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세, 물세의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시험에 또 30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지문에. 그래서 이거는 강론에서 취득세 할 때 제가 용어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넘어갑니다. 5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냐 또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봅니다.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금 계산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아까 암기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공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듣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뭐 아니면 집에 가시면서 그날 배웠던 것 중에 몇몇 제가 이제 복습은 해드릴 건데 핵심 읽다가 끝날 때 그 핵심의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대로 한번 떠올려. 공부는 리마인드가 중요해요. 공부했던 것을 한번 다시 자기 스스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뭐 목적세라고 해서 뭐 외웠는데 뭐라고 어떻게 외웠었더라? 어떻게 외웠었는데?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웠었더라. 그러면 그 뭐 교교농 찌찌 빼놓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보통세라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목적세 어떤 게 있었지? 교육세, 교통교육세 하면서 본인 스스로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집에 가실 때 꼭 도서관 가서 책 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준비 다 해놓고 아 지금 공부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꼭 하는 공부가 아니라 중요한 암기 공부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하다가 한번 떠올려보고 그 다음에
화상실에서 한번 떠올려보고 막 이런 식으로요. 본인 스스로 리마인드 해보시는 거. 그러다가 헷갈리면 책 한번 살짝 찾아보고 이렇게 던져보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꼭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꼭 얘기해드리는 매년 얘기해드리는 어떤 수강생분의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방 원래 그 지방 강의는 그 거의 이제 예전에는 지방도 강의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가지고 주로 지방 강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강의는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제가 지방 강의 또 이렇게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범위만 그 하고요. 차로 운전할 수 없는 그런 거리는 이제 돈을 많이 줘도 안 가는데 제가 딱 유일하게 그 대구에 지방 강의 중에 멀리 간 거 딱 한 번 대구 한번 KTX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년 다닌 적이 있는데 대구에 그때 KTX 생겨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KTX 한번 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 타고 막 출퇴근하는 게 왠지 막 로망처럼 막 아침에 막 KTX 타고 출근하고 막 이게 멋져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딱 한 번 1년 간 적이 있는데 다니면서 느낀 것은 2년은 할 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1년만 가진 적이 있어요. 대구에 처음 갔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뭘 중얼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막 중얼거리면서 다녀. 그 수강생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느 날 늦봄쯤 돼가지고 있죠. 어떤 수강생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서 1등 했어요. 180 몇 명이 넘었는데 2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1등 했다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60명 중에서 1등 해도 잘하는 건데, 자, 어떡하네,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는데, 처음 재수생 아니고 처음인데, 그냥 그 학원에서 1등 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수강생인데 1등 했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나중에 그 수강생들하고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이렇게 밥 같은 거 같이 먹는 멤버가 형성이 돼가서 한 번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밥 사면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거기 수성못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오리보트 타고 점심 때 오전 강의 끝나고 같이 주로 뭐 팔공산인가 거기 또 사람들이 막 대구 왔다니까 제가 처음이니까 막 거기 구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팔공산 가가지고 막걸리 같은 거 먹고 저 낮에 그냥 얼굴 불과스리 해가지고 사우나 가서 자고 저녁 강의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떡하냐 그 수강생하고 같이 나중에 밥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희 씨, 진희 씨는 도대체 왜 막 저기 그 쉬는 시간 같은 때 돌아다니면서 막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녀? 나 처음에 나 막 이상한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그 진희 씨가 얘기해 남자 수강생인데 진희 씨가 얘기하기를 교수님 저는요 그냥 그때 수업 시간에 전 시간에 들은 거 바로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 전 시간에 배운 거 바로 그 있죠 핵심을 바로 그냥 외울 거 이런 사항들을 바로 화장실 갈 때 바로 그냥 교경 찌찌 교경 찌찌 교육세 교통이나 정학세 농농세 찌찌 뭐더라 지 하면서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강생은 이 처음 그 첫 도전인데 1, 2차 동차생인데 그 재수생들을 기라성 같은 재수생들을 제끼고 1등을 했죠. 그 수강생은 9월달 됐을 때 이미 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교수님, 이 시험용 공부를 안 하면 바로 그냥 헷갈리고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보면 다 그냥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지겨 죽겠어요. 교수님, 당장 그냥 내일이라도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서 또 본 거 계속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미 9월 달에 그 수강생은 그냥 슬슬 그냥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서 다 그냥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강생은 수업에 빠졌냐? 그렇게 잘하는데도 1등 하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빠진 적 없이 수업 시간에 계속 듣고요. 계속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그렇다고 지금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게 하루에 10시간 어떻게 공부해요,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그런 분들은 무슨 다른 그 어떤 뭐 고시가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어떤 고시라든가 무슨 다른 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자, 하루에 10시간 어떻게 공부해요? 하루에 수업 때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그러면 3시간, 4시간 빼놓고 자 본인이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만 공부해도 엄청나게 공부하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해도.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날 배운 것을 바로 리마인드에서 떠올리면서 짜투리 시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외우시고 이렇게만 해도요. 다음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해집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순환에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꼭 도서관 가서 꼭 독서실에 가셔야지만 공부가 되는 분들, 공부는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꼭 그냥 도서관이라든가 뭐 어떻든 간에 꼭 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그 짜투리 시간 같은 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때 그냥 공부했던 거 바로바로 외우고 바로바로 한번 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11월, 12월을 이렇게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1월 달 되면 훨씬 더 이제 누구나 교수님들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강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자 다음 달에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은 대충 이 과목 이런 거 여기 여러분들끼리 분위기 이런 거 다 파악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막 의지 불타가지고 하려고 막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씩만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들 한번 훑어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봅니다. 요거 좀 설명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표.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과세 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해요. 과표. 과표라는 거 요거 들어보셨나요? 과표. 자,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이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결정돼 곱하기 세로 산출세액 구합니다.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세나 국세나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자 가액이나 금액 또 수량, 면적, 건수 등을 말합니다. 수량, 면적, 건수, 한 건, 두 건, 건수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해요. 자, 그럴 때 이 과세 표준이 이렇게 어떻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가세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글자 한번 보세요. 따를 종자예요.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종가세. 종가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 조세는 다 종가세예요.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예. 자,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취득하는 가격이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하는 가격이 1억 원이다? 그럼 취득한 가격 1억 원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몇 프로? 세율. 자, 그래가지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등록면허세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이다? 1억 원 곱하기 세율이에요. 재산세 보유하는 재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보유하는 그 재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이에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 세금들은 알겠네. 가액과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고 가액과 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됩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종가세라고 하고요. 종가세일 때는 여기를 보세요. 세율은요.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돼요. 몇 프로? 백분율로. 자,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 세율을 정율세율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이 정율세 또는 정률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세율이 정된다. 그래서 종가세일 때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률세율이 정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 이렇게 얘기해요. 종량세. 양에 따라 세금 계산된다. 종량세. 어떤 게 그러냐면 등록면허세도 원칙적으로는 종가세예요.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일부가 그런데요. 무슨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말소 변경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말소하는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율로 적용해요. 그래서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종량세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에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을 적용해요. 6,000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건이니까 6,000원 곱하니까 산출세액은 6,000원 되잖아요. 이럴 때 종량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몇 프로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표시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정액세 또는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론이요. 그러면 종가세 적용될 때는 세율은 무조건 정률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가세일 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정률세율이 적용되고 종량세일 때 세율은 무조건 정액세율, 금액이 세율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니까 415페이지입니다. 양가로 1번 종가세입니다.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부터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면적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고 하고? 종량세라고 하고, 양에 따라.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죠. 몇 프로? 그러다 보니까 정률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량세. 종량세. 종량세일 때는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고. 양가로 1번 종가세 봅니다. 의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된 것을 말하고, 세목, 종가세인 세목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다 뭡니까? 종가세입니다. 종량세 봅니다. 의여 과세 물건을 화폐 이해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로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이나 건수 등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밑줄은 여기입니다. 등록면허세 중 일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것들은 건당 6,00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뭐라고요? 종량세입니다. 자, 요것만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 애들은 아직 낯설잖아요.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어떤 자들한테 부과하느냐? 뭐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또 화력 발전하거나 뭐 이런 발전, 전기 생산하는 발전하는 자들한테 부과할 때는 이렇게 세금 계산돼요. 전력 생산하는 전력 1kW 시당 1kW 시당 뭐 25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세금 계산되니까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이렇게 종량세 적용되고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인지세 문서 한 통당 얼마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인지세도 종량세고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종량세가 적용된다. 자, 나머지 웬만한 주요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다 종가세다 이런 거예요. 416페이지 6번에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여러분들. 6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 나오는데요. 요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요. 또 그럼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웠냐? 조세의 분류를 공부했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세목들을 처음에 소득세는 국세고 뭐 법인세 국세고 종부세 국세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공부하다 보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국세와 지방세들을 소개해드렸고, 과세 주체에 따라. 근데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를 빼놓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취득세 과세 주체, 과세권자는 누굽니까?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도.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이 아니라 구도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 시장구청장, 시군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세목들의 과세 주체를 일단 알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다음에는 여기다 살 붙여서 더 이제 배우게 됩니다. 특광도, 자, 구도, 시군구인, 그러니까 과세 주체는 세금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자,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그래?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보통세다. 어떤 것만 목적세냐?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 농, 치, 지.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국세 목적세, 뭡니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교교농 찌지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로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직접세입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해.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알면 돼. 어떤 거요?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과세 표준이 수량, 면적, 건수 등에 따라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해? 종량세.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래? 종가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종가세고, 종량세 적용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